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안일 할 때 틀어놓는 사연 프로그램에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다들 결혼 생활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연애만 했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상대가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높아지면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전 남자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었고 상대방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경우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과 오래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요.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결혼을 하면 혹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성인이 되어 첫 연애 생활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 성격이라든지 성향에도 맞지 않지만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날 당시에는 일단 처음부터 비혼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당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결혼이라는 말이 참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신 편이라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남자네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아예 생각이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말을 놓으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집안이라든지 제 학업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결혼을 하면 바로 전업주부가 되어서 밥을 해서 먹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주변 친구들 덕분에 바로 막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결혼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시댁이라는 존재가 생기면 억압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별로였어요. 물론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뭔가 다른 가정과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결혼을 한다는 게 싫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귀찮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때부터 연애를 쭉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30이 넘어서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길 계속해서 바라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혼식만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결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처럼 결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저도 행복하게 살 줄 알았고 또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라서 더 로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난 뒤에는 주변에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좋은지 궁금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20살 초반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결혼? 너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잘 듣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맞다니까. 근데 고민이야. 정말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자면 일단 같이 있으면 좋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니까. 단점도 마찬가지야.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꼴보기 싫을 때도 많은데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혼인신고 도장 찍기 전에 도망갈 거야. 왜? 사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건데 결혼하면 뭔가 달라지나?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쉽지도 않아. 남편이랑 사이 좋으면 뭐하니? 시댁이 완전 시월드인데. 매년 명절마다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직 애 없는 것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혼이 단순하게 남편만 보고 할 건 아니거든. 그래? 나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대학생활 내내 비혼주의라고 말하더니. 이번에 시집가면 꼭 불러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저와 같은 비혼주의자였고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서로 연애만 생각하다 보니 터치할 부분도 없고 맞는 부분도 많았고요. 제가 연애 초반이 지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진지하게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없던 게 아니다 보니 그 친구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게 되었는데 대답이 이전과는 달라서 놀란 부분도 있었어요. 자기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 사실 나는 비혼주의라서. 나도 비혼주의야. 당장 결혼을 할 생각도 없지만 앞으로 너가 싫으면 난 이런 관계도 괜찮아. 그래?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싫다는데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물론 부모님의 압박은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되거든. 2년 차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다 보니 4년 정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다른 남자 친구들과 다르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초반에는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들이 많긴 했지만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시간을 무조건 가졌으면 좋겠어. 여행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돌아보고 싶어. 나도 동일하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성향도 비슷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이 가지는 걸 원치 않아. 요즘 딩크가 많이 생겼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서로 부모님께 잘 조율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야. 우리 인생에서 아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덜어두어도 될 것 같아. 나도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둘 다 트러블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잘 맞춰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결혼한 사람은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글을 카페에서 발견을 했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따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또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결혼 절차가 수월한 편이었어요. 인사를 갔을 때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는 시와드랑은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좋아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철 씨와 만나고 있는 김윤미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예쁘죠?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이고, 예뻐라. 곱다, 고와. 우리 혜철이랑 만나줘서 너무 고맙구나. 아버님은 바쁘셔서 오늘 자리를 비우셨어. 내가 왔다 갔다고 이야기해주마. 앉아서 과일 먹어라. 인사를 드릴 때도 느꼈지만 심성이 고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 아버님과도 만나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시월드 느낌이랑은 너무 달라서 저는 시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라든지 트러블이 크게 없다 보니까 항상 잔잔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결혼을 한 뒤에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되면서 뭔가 제 가족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감정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동안 왜 비혼을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든든하게 느껴졌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을지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의심되었던 부분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만큼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원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살짝 달랐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서로 간의 예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가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소가 어딘지 말도 안 해준 채 그냥 다녀와서 평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까 뭔가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싸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자기야,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생각보다 늦었네. 아, 연락이 하나도 없길래. 아,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라운딩 하느라 바빴어. 골프 연습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골프 치러 다녀서 그런지 재미있어서 취미로 해도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카드값도 좀 나올 것 같고 이래저래 상의할 게 많았는데 이제서야 말을 하네. 우리 둘 다 결혼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지? 개인적인 시간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서로 어디 간다고 기본적인 연락은 하자. 오늘은 정말 바빠서 연락도 한 통 못했어. 다음부터는 제대로 연락 남기고 여보 걱정하는 일 없게 할게. 회사 사람들이랑 라운딩을 지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거기서 더 의심할 건 없었어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기본적인 부분만 지켜주면 별다른 문제 없이 꾸준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 둘씩 삐걱거리는 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안 싸우고 사는 건 말이 안 되고 서로 다른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싸우면서 제가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자유롭게 지내던 사람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맞추고 제멋대로 하는 건 없거든요. 저는 딱 지키기로 한 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게 불만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랑 저랑 정해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저는 와이프로서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닐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연락을 강요하냐고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자고 했으면서 왜 저한테 연락을 강요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반에 정했던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것뿐인데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또 라운딩하러 어디를 갔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저희가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락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동거인처럼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룸메이트랑 지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요즘에는 각방 쓰고 개인적인 시간 있는 날에는 거의 연락이 안 돼. 다녀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데 항상 라운딩에 갔다고 하고 간혹 저녁까지 먹고 왔다고 하니까 그 뒤에 뭔가 더 물어볼 게 없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그 시간 안에만 개인적으로 할 거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시간이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그 시간만큼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거였으면 딱히 바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번에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저녁은 항상 나랑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긴 하네. 그렇다면 트렁크라든지 남편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쉬운 건 아니야. 남편 차가 항상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보를 모을 수가 없겠더라고.
물론 바람을 안 피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 친구는 저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증거부터 모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웃긴 게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만 되려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또 잠잠하다가 남편이 이상하게 주말에 같이 시간을 내서 데이트나 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평상시처럼 너무 잘해주기도 하고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꽃다발도 받아봤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웬일이야?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 그동안 내가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비혼이었지만 당신 만나고 진짜 내 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잖아. 고마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남편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소와 같이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연수야, 뭐 하고 있어? 웬일로 먼저 연락을 했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남편 집에 있어? 아니, 나 지금 남편 회식 갔다 그래서 혼자 있어. 그럼 지금 집 근처에 있는 사거리로 잠깐 나올래? 내가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어서. 친구의 말에 저도 준비를 하고 바로 사거리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 급해서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들어간 곳이 노래방인데 여자가 같이 있어서 내가 사진을 찍고 보내주는 것보다 네가 직접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응? 남편은 이자카야라고 하던데. 아, 그래?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직접 보고 올게. 친구가 알려준 곳은 노래방 같은 곳인데 술집이 같이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은 처음 가보다 보니까 낯설기도 했는데 들어가 보니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혹시 일행 있으신가요? 아, 안에 회사 사람들이 있어서요. 혹시 방금 전 들어온 사람들 어디로 갔나요? 아, 그렇다면 4번 방으로 가보시겠어요? 커플분들 말고 회사에서 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카운터 직원분께서 안내해주신 3번으로 가보니 방 안에서는 회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거기 있나 둘러보고 있는데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찮다니까.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미리 얘기해놔서 시간 많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늦게 들어가면 마누라가 뭐라고 안 해? 나야 좋지만 오빠 힘들까봐 그러지. 우리 와이프 11시만 되면 바로 잠에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늦게 들어가도 언제 들어왔는지도 기억도 못해. 미리 연락해두면 그때 들어온 줄 안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렇게 일찍 나 찾아오면 어떡해.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 걸 어떡해. 오늘 퇴근하고 같이 있자. 기다리고 있을게.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이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틀림없이 남편 목소리였어요. 술집을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 제가 상황을 뒤집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날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맞는 것 같다고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그날은 잠도 안 와서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랑 바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더라고요. 여보, 안 자고 있었네?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자야지. 나 생각보다 회식이 늦어져서 늦게 도착했어. 카톡에는 이미 집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아, 카톡. 내가 그때 잘못 보냈었나 보다. 오늘 술을 좀 많이 했거든. 지금 정신이 드네. 여보가 생각하는 이상한 거 아니니까 내일 직접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좋아. 아니야. 늦었는데 얼른 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특히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폭탄을 터뜨리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만 참으면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제가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멍청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듣고 나서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제 감정을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어떻게든 잊고 살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황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처음 알았을 때는 남편이 힘든 것을 그런 유흥에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더 파고들어 보니까 단순하게 술을 먹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술집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았지만 휴대전화를 한번 뒤져본 뒤로는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저만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그냥 두고 좋게 이혼할 수가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봤을 때는 제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남편에게 그대로 증언을 제시하면서 이게 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급하긴 했지만 자료들은 어느 정도 모아둔 상태여서 괜찮았고 처음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그날 이후로는 계속 남편을 주시하며 생활하다 보니 쉽게 모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게 다 뭐야? 여기 있는 여자들 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야? 오해야. 그냥 연락만 하는 사람들이지. 대학 내용 봤겠지만 아니야 그런 거. 그래. 바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긴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랑 이런 연락은 하는 이유가 뭐야? 보고 싶다 자기야. 오늘 만나러 가도 돼?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그냥 요즘 우리 관계도 소원해주고 갑방 쓰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랬나 봐. 하지만 이런 연락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하고 그런 깊은 관계 아니야. 그냥 정서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준다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남편을 뒤로하고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긴 했지만 결혼 생활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저도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연수 또한 저한테 그렇게 참아서 나중에 속병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당장 헤어지진 못해도 시부모님에게 가서 상의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잘해주시던 분들이 그렇게 극대노하시는 건 처음 들었어요. 바람이라니? 네가 지금 바람을 폈단 말이야? 해철아, 네 입으로 얘기해봐. 엄마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 아예 기억 안 하는 거니? 말로 할 필요 없다. 몽둥이나 가져와서 다리를 아작 내버려야지.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모두 술집 여자들하고 바람을 폈고 저한테는 집에 도착했다는 거짓말을 치면서 밖에서 늦게 들어온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남편의 사과 그리고 시부모님의 화가 잔뜩 난 목소리를 들으니 처음에는 제가 이 관계를 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이어 이어진 어머님 말씀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가, 지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래. 애가 생기면 남편도 철 일찍 든다고 하더라. 너희는 아직 생각 없니? 이미 저희는 딩크로 이야기하고 결혼했는데요. 어머님, 그이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저희는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뭐야? 딩크? 애를 안 가진다니? 네가 사회생활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뒤에 가진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니? 저희는 딩크로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저의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로 한참 다투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께 좋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는 딱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눈치를 주시는 게 느껴졌죠.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찾아간 곳이었는데 사실상 마무리는 임신을 하지 않는 제 잘못이라고 탓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도 심하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제 탓을 하시는 것처럼 나중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싹싹 빌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을 주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꽤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치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 당장 헤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당사자인 저도 생각보다 제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동안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특히 연수는 저와 남편이랑 같은 동창인데 학창시절 때부터 남편이 금사빠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정말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금사빠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날 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친구 연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사는 건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 끝내줄 수 없어.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도 받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생각해봐. 일단은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 증거도 충분히 보고 또 이혼을 순순히 해주면 그냥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꼴하고 다르지 않아. 그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서 자산도 받고 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이해해보려고 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살가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애교 많은 여자들이 끌렸을 수도 있잖아. 또 답답한 소리 한다.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걸 아니까 걔가 더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답답하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어쩌고 싶은 건지 나도 마음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친구의 말이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진을 다 지우고 또 카톡을 정리했다는 남편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말끔하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얼마 뒤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제가 사랑하고 있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철저하게 이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지만 재산에 대해서도 꽤 신경을 쓸 부분이 많더라고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시원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때는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였는데 둘 다 같은 학교에 나오다 보니까 겹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던 여자애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연수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이번에 동창회에 온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일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이어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플랜을 세우고 난 뒤에 찾아갔는데 동창회 당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주인공인 남편의 첫사랑이 등장을 했어요.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그 친구는 정말 예뻤거든요. 여자인 제가 봐도 예쁜데 남자분들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예전보다 더 세련되진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고 이미 그때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슬프긴 했지만 저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있다 보니까 마음 정리가 쉬운 편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동창회를 하면서 그 친구 옆으로 가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혜야, 오랜만이다. 너는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다. 너도 잘 지냈지? 해철이랑 결혼했다면서? 얘기 들었어. 응, 너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넌 어떻게 지내? 난 돌싱이야. 이번에 이혼했거든. 아, 그래? 미안해.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 일단 한잔 하자. 아, 마음고생 심했겠네. 뭐? 지혜 너 이혼했다고? 그런 소식은 못 들었는데 언제? 왜? 저와 대화를 하고 있던 지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은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도 아직 이혼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여자한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남편이랑 몇 년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만 봐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를 처음 꼬실 때 했던 눈빛과 행동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혜한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은 더 쓰레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이랑 같이 집에 귀가하면서 괜히 지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편을 떠봤는데요. 지혜 조금 안타깝지 않아? 그렇게 예쁘고 고운데 돌싱이라니. 우리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그러게. 나도 참 걱정이다. 걔가 그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혹시 여보가 아직 지혜에 대해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나 그래도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그동안 내가 잘못한 부분들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믿지 못했죠. 그동안 행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살짝 믿긴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평상시보다 퇴근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누구와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계속 카톡을 붙들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지혜란 친구와 바람이 난 거구나 싶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핸드폰을 보려다가 남편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솔직히 말해. 지금 연락하는 사람 누구야? 별거 아니야. 그냥 연락하는 친구. 혹시 그 친구가 지혜야?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당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동창회 이후로 계속 지혜랑 연락해왔어. 사실 나 마음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전보다 더 애틋해졌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이혼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제 마음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지혜가 내 첫사랑이기도 하고 또 너와 나는 원래 비혼주의였잖아. 그러다가 어찌저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행복하진 않아. 나는 내 사랑을 찾아서 떠나고 싶어. 제발 나랑 이혼해줘. 드디어 남편에게서 듣고 싶었던 이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프고 또 이 감정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바람핀 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혼 요구까지. 내가 쉽게 이혼해줄 것 같아?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지혜도 지금 돌싱이라는데 이건 나한테 온 일생일대의 기회란 말이야. 내 기회 네가 막을 필요 없지. 5억 줄게. 우리 이혼하자. 제발 해줘.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준다는 5억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게 저에게는 오히려 이득이었어요. 무너진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없다 보니 이혼 조정 기간도 짧은 편이라서 한 달 정도면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연수는 그럴 줄 알았다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봐. 내가 그때 지혜 볼 때 눈빛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지혜도 돌싱이라면 오히려 둘이 잘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끼리끼리 만나라고 해. 글쎄, 정말 끼리끼리가 맞을까? 어쨌든 이번에 일이 잘 처리돼서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아. 그동안 사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다 보니 많이 힘들었거든. 당연하지. 비혼주의였던 너가 결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잖아. 해철이도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두고 그렇게 바람을 피니? 어쨌든 끝났으니 이제 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내 인생에 남편은 없을 거야. 저는 이혼한 뒤에 평상시대로 일도 하고 여행도 간간히 다니면서 남편이 주었던 5억으로 자산을 늘리며 재테크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집도 서로 반반했기 때문에 처분을 잘해서 이번에 새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집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이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 앞에서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는데 그게 이혼하고 딱 한 달 뒤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드디어 모든 걸 알았구나 하고 말이죠.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이렇게 먼저 연락 올 줄은 몰랐어. 다음 주에 만나는데 너도 참. 나도 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다. 너 여전하구나. 요즘엔 어떻게 지내? 소식은 접했는데 요즘 많이 힘들지? 나야 뭐 그렇지. 전 남편이 그렇게 바람펴서 헤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완전 사랑꾼이었거든. 너는 해철이랑 잘 지내지? 너 예전부터 비혼이라 그랬는데 결혼했다는 소식도 없고 깜짝 놀랐어. 해철이도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내가 들었었거든. 사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보자고 했어. 정말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내 남편을 네가 꼬셔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을 꼬셔달라니? 장난이 너무 지나치다. 내가 전 남편이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말해줬는데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 사실 해철이가 나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꽤 많은 바람을 피웠어. 모두 술집에서 만나고 짧게 연락을 하긴 했지만 주기적이더라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도와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난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거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을 해야 돼? 그럼 그동안 모아둔 자료 있으니까 그걸로 이혼하면 되잖아. 지금은 해철이가 이상하게 나를 옆에 두려고 해. 아무래도 보험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첫사랑이었잖아. 첫사랑과 다시 연락된다면 해철이 마음도 당연히 네 쪽으로 더 끌릴 것 같아서. 네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 것 같지만 솔직히 당황스럽긴 하다. 나도 전 남편이 바람펴서 헤어진 입장으로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싶긴 한데 이게 맞는 걸까? 대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전부터 지혜와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해 짜고 치고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동창회 이후로 지혜는 저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편이랑 연락을 하고 실제로 만남까지 가지면서 저한테 그 상황들을 모두 알려주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힘들긴 했지만 이번에 남편이 제대로 저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에 결심하게 된 일이기도 한데요. 예전부터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그건 절대 안 된다면서 빌고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준다면서 버텼거든요. 물론 무작정 할 수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서 최대한 남편이 저에게 떠나갈 수 있도록 지혜에게 제대로 꼬셔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회사 앞에서 저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니 참 웃기더라고요. 왜 이래? 이혼했으면서 왜 다시 찾아와서 나한테 난리야? 너 지혜한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한 거야? 어째서 날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벌레 취급하듯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날 보는 거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너랑 나랑 결혼한 거 모르는 애들 없는데 지혜가 미쳤다고 이혼하고 왔다고 너를 받아주겠어? 게다가 넌 바람둥인데? 내가 지혜랑 이어지는 거 싫어서 지혜한테 이간질한 거 너지? 바람은 다 예전 일이잖아. 미안한데 네가 이혼 말하기 전에 이미 지혜가 나한테 이야기해줬어. 네가 계속 연락하고 만나러 온다고. 그래, 그럼 너도 알겠네. 걔랑 나랑 술 한잔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다 알면서 그럼 이혼하자고 했을 때 돈 받으려고 일부러 조용히 있었던 거야? 난 너한테 일부러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그동안 바람 봐준 걸로 모자라서 이번에도 눈 감아달라고 하면 네가 빌까봐 걱정했어. 오히려 이혼해달라고 하길래 감사했는데 게다가 5억까지 받게 됐으니 내가 너를 붙잡아두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내 인생만 더 힘들어지지. 너 그리고 지혜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바람인데 너 같은 걸 받아주겠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그날은 지혜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속이 홀가분하긴 했지만 제대로 더 복수를 못해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요. 지혜도 끈질기게 붙잡는 해철이 때문에 고생이 많더라고요. 도움 들어줘서 고마워. 이건 작은 성의 표시야. 받아줬으면 좋겠어. 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 사실 나도 처음에는 흔들렸어. 해철이가 내 첫사랑이기도 하거든. 알고 있지. 사실 둘이 잘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난 널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바람피는 놈들은 더 못 만나겠더라.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잊어버리자.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아이가 없을 때 헤어져서 그런지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해철이랑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힘들 생각만 한 것은 아니라서 사실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쌓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처럼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상대방의 바람이라든지 혹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있을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쉽게 헤어지는 게 어렵다고 해요. 지혜도 아이가 없을 때 헤어졌는데 남편의 습관적인 바람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진실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연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와 함께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지금까지 연락을 잘하고 있는 중인데요. 해철이는 그 뒤에 재산도 많이 남지 않고 오히려 이곳저곳 껄떡거리다가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었던 해철이가 그립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로 조율을 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은 사라지고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한 고민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저도 나름대로 남편에게 더 살갑게 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 끝이 이런 거라서 살짝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혼을 한다고 엄마 아빠께 말씀드렸을 때 그 두 분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김서방이 그럴 리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동안 제가 보았던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꽤 충격을 받으신 듯해요. 그 뒤로는 같이 다시 잘 살아봐라 라든지 다시 이야기를 해봐라는 말씀 없이 딱 잘라서 혼자서도 잘 살라고 해주시니 든든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한 복수가 선곡인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의 바람길을 연애할 때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외도에 걸린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술집을 다니면서 종업원 분들이랑만 만나니까 실질적으로 직장이라든지 친구 사이에서는 이성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동안 잘 몰랐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제 인생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는 생각에 요즘에는 다시 제 생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 번은 더 해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주변에 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연애도 시작하고 요즘에는 좀 더 관계가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다시 결혼을 할 생각은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앞으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복수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더 질척거릴 것 같았던 전 남편도 이제 연락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끝나서 서류 정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더 홀가분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사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허탈함이 가장 큰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참고 이혼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아이 때문이라지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애가 있었으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한 번 걸린 게 아니다 보니 저는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기도 해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답답하게 굴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좀 크다 보니 직접 복수를 해봤을 때 마냥 후련한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 정리가 되었으니 혼자가 되었다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힘든 감정도 컸어요. 동창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자료가 있어서 안 도와줬어도 괜찮았겠지만 이번에 친구 덕분에 더 후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절 찾아왔을 때는 드디어 알게 되었나 싶어서 뭔가 어떤 말이 나올지 기대가 되었는데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이번 결혼 생활을 청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혜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술을 마셨을 당시에 본인이 이혼을 하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겉으로는 쇼윈도우 부부처럼 다니고 평상시에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지혜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친구도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당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또 이 사람의 성격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것을요. 지혜 남편도 바람을 펴서 이혼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해요. 관계가 끝이 나서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고 또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도 늘어나게 되어서 이번에 5억을 받은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5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첫사랑이 마음에 들었는지 씁쓸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도 첫사랑과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화풀이를 하긴 했어도 관계가 잘 정리된 것 같아 홀가분하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의 대기업에 다니는 33살 하델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다녀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셨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만 하던 아이였어요. 여중, 여고, 여대 졸업을 해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그 흔한 취미생활 하나 없었거든요. 아빠가 힘들게 공부시켜주신 걸 알아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반장도 하고 싶었지만 반장이 되려면 엄마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반장이 됐을 때 아빠가 도움을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걸 알 정도로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20대를 보내고 30살이 넘어가고 승진하고 나니 갑자기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 삶에도 쉼표가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30살이 넘어버린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저에게 새로운 취미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목수 체험이라는 걸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요즘은 성인 취미 공방이 많더라고요. 주말반도 있고요. 그래서 주말반으로 첫 수업을 갔습니다. 다행히 4명의 소수 정예반이었고 아가씨는 저 혼자였어요. 50대 후반의 부부분과 60대 초반의 정년퇴직하신 아저씨와 함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또래 목수셨고요. 대구 사투리를 가진 선생님의 말투는 저희 아버지 고향 말투와 닮아서 더 정감이 갔어요. 주연씨, 오늘부터 잘해봐요. 처음엔 몸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젊은 남성분이 신청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젊고 예쁘신 분이 하시는 건 처음이라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6개월 동안 재밌게 수업해봐요. 미리 못 오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시는데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저는 30이 넘어서야 느껴봤네요. 2년 동안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시는 50대 부부분은 귀농을 준비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였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 보여서 부럽기도 했고 저 혼자 여자였다면 부담이 됐을 텐데 이모님 계시고 잘 챙겨주셔서 힘든 목공 수업도 한결 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자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시고 무거운 거 옮길 때도 신랑분에게 젊은 아가씨 혼자 힘들어 같이 좀 도와주자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번째 수업이 끝나고 회식 자리가 마련됐어요. 저희 수업의 최고령자이신 아저씨가 알고 보니 횟집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까지 사장님 가게로 회식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걱정됐지만 그래도 4주 동안 주말마다 7시간씩 만나서 연필꽂이부터 시작해 나무로 의자를 만들기까지 4명이서 한 팀이 돼서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어선지 정이 많이 쌓여서 꼭 참석하고 싶었고 첫눈에 반한 선생님의 개인정보도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 지연 씨는 33살이고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30대 중반? 우리 지연 씨가 소개 좀 해줘봐요. 반지도 없으시고 은근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연애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아주머니 말에 선생님은 수줍게 웃으시면서 저는 35살이고요.
저도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원래 같이 일하던 목수 선배가 하시는 수업을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작업실 준비하면서 건축 목공 기능사 인테리어 자격증 준비한다고 바쁘다 보니 연애는 2년째 못하고 있네요. 어차피 결혼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서요. 제 작업하는 걸 이해해주는 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소개받아도 인연이 오래 이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념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선생님이 애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또한 바쁜 직장 생활에 너무나 힘들어서 리프레시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근처에 목수 공방이 있기에 신청했으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니 어르신 두 분이 아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한번 잘해봐요 하면서 웃으시는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았어요. 다들 2차 가시고 저랑 선생님만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선생님께 고향이 대구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 말투랑 너무나 비슷해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나도 6살 때까지는 고향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은퇴하신 아버지는 아직도 고향에서 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니 선생님은 얼굴이 뻘개지시더라고요.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또한 지연의 힘인지 더 편하게 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사는 원룸과 5분 거리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 내내 주말이 오기만을 목공 수업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주말이 오니까 괜찮아 할 정도로 간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설렘에 번아웃이 왔다는 생각조차 잊게 되더라고요. 사실 일도 일이지만 전 남자친구 때문에 더 번아웃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였던 전 남자친구는 지방 연구소에 근무했고 저는 서울 본사에서 일해서 장거리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 신공장 건설로 인해 중국으로 2년 파견 근무를 가게 됐고 거기서 바람이 나서 정말 저에게 충격을 줬던 놈이죠. 저희 관계를 알던 몇 명의 동기들이 제 승진 축하주 사는 날에 알려줘서 남자친구의 바람을 알게 됐습니다. 승진 준비하느라 바쁜 너에게 괜히 알려줘서 승진까지 놓칠까봐 이제야 얘기한다며 그렇다고 연구소에서는 남자친구의 연애 소식을 다들 아름아름 알고 있는데 혼자 모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전 남자친구는 중국으로 파견하고 반년 만에 9살이나 어린 회사 통역하는 대학생이랑 바람이 났으며 파견 근무를 연장하기 위해서 회사 측의 주재원으로 가고 싶다고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늘 한국에 내가 들어갈게 너무 보고 싶다 매일 널 생각한다 난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라고 했고요. 올 때마다 신기한 선물들 저희 아버지 좋아하시는 술들 다 챙겨오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아서 바람 피운다는 사실조차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다음 달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전 결혼하자면서 프로포즈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웃게 해주겠다. 우리 같이 재밌게 살자고 편지까지 써준 남자친구였는데 모든 게 부질없고 정말 사람에 대한 환멸이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9살이나 어린 여자랑 노니까 세상 행복해 보이지.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널 믿고 매일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웃겼니? 이래놓고 다음 달에 어머니 뵈러 가자고?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말한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안 들킬 거라 생각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본사 쪽으로 자리 옮길 생각도 하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 걸어서 너 망하게 할 거야. 내가 그 누구보다 독한 거 잘 알지? 내 눈에 눈물 흘린 만큼 너한테 복수할 거니까 눈에 띄지 마. 알았지? 평생 보지 말자. 아, 중국 주재원 간다고? 평생 중국에서 살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긴 한숨을 쉬며 야, 나라고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 우리 만나면 늘 회사 얘기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나 나? 그래, 인정할게. 새롭게 누군가 만나니까 신선해서 기분 좋았어. 설레는 것도 좋았고. 근데 딱 거기까지 감정인 거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9살이나 어린애랑 무슨 미래를 꿈꾸겠어. 내가 돌아갈 곳은 너뿐인 거 알잖아. 너 정말 이런 일로 헤어질 거야? 정리할게.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뿐만 아니라 남자들 해외 출장 오면 다들 다른 여자랑 저렇게 놀다가 헤어지고 그래. 정말 내가 네가 싫어서 헤어지려고 걔랑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정말 그냥 만난 거야. 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또한 제 핑계를 대면서 중국 주재원 원서 넣은 거는 여기서 승진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승진했는데 본인은 못하니 부담이 되었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자격지심을 가진 남자라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남자는 원래 그런 동물이다며 자꾸 저한테 모든 남자는 몸이 멀어지면 한 번씩 실수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말 모든 남자는 그런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바람 피운 놈은 또 피운다는 속설을 믿기도 했고 미안하고 울고불고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겁하게 구는 남친의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나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자꾸 연락하면 중국 주재원 팀장님이 우리 학교 선배고 나랑 정말 친한 분이라는 거 알지? 너 이런 거 다 소문나게 할 거야. 너도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 다신 보지 말자. 전화도 메신저도 보내지 마. 하면서 끊고 나니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나눈 시간은 어느 순간 다 쓸모없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하던 우리는 한순간에 남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 친구가 저희 아빠에게도 참 잘했거든요. 엄마 없이 혼자 절 키우시면서 많이 외로운 우리 아빠 낚시 친구도 돼주고 술 친구도 돼주어서 사랑하는 마음보단 고마운 마음이 더 컸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내 마음만큼 아플 아빠를 생각하니 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아빠에게 아들 같은 사위가 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가족이라곤 아빠랑 둘뿐이라서 저도 딸 같은 며느리가 돼야겠지만 정말 아빠랑 취미도 비슷하고 살갑게 아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남자를 원했습니다. 아빠가 30년이라는 세월을 힘들 때마다 저를 보면서 힘을 내셨던 아빠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일 큰 효도가 바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배신이 더 상처가 컸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잘했던 남자라 결혼까지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직도 이런 소문이 나면 여자 쪽이 훨씬 더 뒷소문이 안 좋게 난다는 걸.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더 회사 일에 매달리다 보니 번아웃이 온 거였어요. 아빠에게도 일이 바빠서 헤어졌다고 말하고 절대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딸 마음은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는 우리 아빠는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누군가를 첫눈에 반해본 적도 이렇게 빨리 마음이 간 적도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져서 그 설렘조차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부부분도 횟집 사장님도 자가격리를 하셔서 주말 동안 선생님이랑 둘이서 공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연 씨랑 둘이서 작업하니 음악 틀어놓고 저희 천천히 진도 나갈까요? 평소 만들고 싶었던 디자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점심을 먹고 작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주말 내도록 선생님 둘이서 데이트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할수록 더 선생님께 끌렸고 선생님 또한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선뜻 다가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진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말투도 좋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좋고 선생님이 아니라 남자 김기석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민해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연 씨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직 몫으로서 기반을 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연 씨는 상관없다고 하시겠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에 이렇게 설렐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사이가 연인으로 확정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저 또한 지연 씨에게 호감이 있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그럼 수업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썸을 타면서 서로 알아가 보자고 제안했고 선생님은 그날부터 저에게 선생님이 아닌 기석 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 주 목공 수업은 그 다음 주로 보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를 보자마자 연락했어요. 기석 씨 어디 아파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갑자기 수업을 못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의 걱정 어린 카톡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돼서 아무래도 뼈가 붙는 2주 동안은 수업도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을 미룬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며 웃으며 전화를 끊는 글을 보니 반찬이라도 해서 가져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 가장 많이 서러운 걸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금요일 반차를 쓰고 집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전복죽과 함께 사들고 전화를 했어요. 오피스텔 앞 카페에 있다고 하니 그는 깜짝 놀라며 5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일인 금요일 오후에 올 거라 생각도 못한 거겠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온 그는 팔을 통깁스했고 얼굴에 상처 또한 누가 봐도 아파 보였습니다. 나무가 넘어지면서 상처난 거다,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웃는 그를 보니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도시락통만 주고 가려 했는데 그를 보니 집에 올라가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반찬 해온 거 같이 먹어요. 제가 손이 커서 3인분씩 했네요.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만든다고 밥도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니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알겠다며 다만 손이 다쳐서 청소를 못해서 더러울 수도 있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그의 집에 갔어요. 20평 남짓한 오피스텔은 정말 모델하우스 같더라고요. 정리돼 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그 흔한 김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휑하죠? 사실 반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짐을 다 처분하면서 이사도 하니 아직은 좀 썰렁해 보여요. 아무래도 남자 혼자 살다 보니까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지연 씨 덕분에 간만에 집밥 먹겠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늘 배달 음식이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같이 맛있게 먹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 느낌을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아빠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수술을 받으실 때 아빠마저 내 옆에 없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서러워 울었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 한 분이 없어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기석 씨는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쓸쓸한 그의 미소를 보니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씩씩한 모습으로 같이 저녁을 먹고 다시 집으로 그가 데려다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연 씨, 사실 제가 겁이 많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빨리 떠나가서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지연 씨가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저 같은 사람 만나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게 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 다니는 지연 씨보다 연봉이 적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연애해봐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주말엔 공방에서 수업을 듣고 평일엔 평범한 연인들처럼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진중한 성격이고 혼자서도 살림도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일이 많은 제가 바빠서 잘 못 챙기는 기념일도 챙기면서 로맨틱함도 보여주는 최고의 남친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연애 시간 동안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되면 어떨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